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위싸우정은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놓은 차량 때문에 이 쿵쾅쿵쾅 한바탕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가게 밖에서는 뭔 소리야? 혹시 저 안에서 싸움이라도 난 거 아니야? 야, 재밌겠다 야. 여러분, 그 누가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했었죠? 그 차량 판매점 문어구 앞에는 이미 이 구경꾼들로 꽉 다 차 있었다고 하는데, 야, 저는 마들 저거 살벌하다.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개 패듯이 패놓고는 또 곁에서 저렇게 척 앉아서 여유롭게 술이나 처마시는 거 봐라. 저거 앞만 봐도 저것들 베이징 깡패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디 것들이지? 네, 누구긴 누구겠습니까? 그 당시 텐진시에서 한 가닥 한다던 깡패 건달 따쇼깡주가 아니겠습니까? 위가야, 따강주가 얘기하는데 너그 삼초이라는 아는 아직도 안 오니? 에? 이제 우리들의 술자리도 이제 슬슬 다 끝나는데 말이다. 네, 만약 지금 같았으면 사람이 얻어맞았으니 경찰들이 다짜고짜 도착을 했을 텐데, 하지만 그 시대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 시대 요만한 싸움 같은 거는 뭐 그냥 운동 삼아 신체 단련으로 강조했다고 하는데, 하여 지금 다들 그냥 곁에서 신나서 구경하는데, 근데 저 안에 것들 왜 술만 처마시고 자빠졌지? 이 깡패들이 카드 뽑았으면 가게라도 깨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제 시시해질까 한다. 그렇게 구경꾼들이 이 웅성웅성거리며 재미를 좀 볼까 하는데, 저기요, 죄송한데 잠깐만 좀 들어가입시다. 뭐 하는 게야? 그 구경꾼들 뒤에서 누군가 막 밀면서 기어들어가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구경꾼 놈들은 에라이, 밀긴 왜 미니? 그 줄 아이서니? 너네는 셴라이 허우도, 즉 순서라는 것도 없니? 하지만 아야 계속 민다. 어째 이 우리끼리 밖에서 함 해보겠다는 게야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짜증난 구경꾼들이 뒤돌아서면서 주먹을 꽉 잡는데 다들 이 갑자기 대가리를 푹 수그리며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그건 바로 오랜만에 나오시죠? 이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 14억 인구의 한족 깡패 놈들을 싸그리 집회한 장첸이 큰형님, 이 하얼빈이 리정광 따거였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구경꾼들은 다들 대가리를 푹 숙이고는 이 우물쭈물 뒤로 물러서는 거였다는데, 어떻게 이 리정광 큰형님이 이렇듯 예의 바르게 말씀을 다 하시고 저희는 이 그냥 보통 구경꾼들이 끼어들려 하는가 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리정광은 우리 한민족이니 항상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는데, 하여 이래서 그냥 교양이 있는 보통 사람인가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자, 실례하겠습니다. 그러자 다들 예 실례하십시오. 하지만 이 뒤에서 어떤 구경꾼들은 묻는데, 누군데? 자네가 누군데 대체 다들 저렇게도 멘트를 주는 겐데? 그 구경꾼들 중에는 리정광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뭐셔 저째? 너 중국에서 살면서 리정광도 몰라? 너 이놈 이제껏 헛살았구나 야. 리정광 형님은 비록 저렇게 예의 바르고 인상은 좋아 보여도 그 하얼빈 제1 칼총포 집단이래라. 또한 어디 그뿐이겠니? 초스 조직이 무너지고 리정광이 적색 수배령을 받았지만 어떠야? 그 다른 어디 지방도 아니고 버젓이 중국이 심장이 베이징에서 활약하지. 대체 그 얼마나 빵빵한 실력이면 저럴 수 있겠냐고. 그야말로 이 중국 흑사회 바닥에서는 전설이시지. 그러자 구경꾼들도 그랬구나. 근데 저 뒤에서 따라오는 저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놈은 누구야? 그러자 내 이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줘야 되겠니? 자가 바로 소패왕高泽健인데 그야말로 신헌서우라라고, 즉 마음이 제일 지독하고 이 수단과 방법이 제일 악랄한 놈이지. 그리고 저 뒤에陈洪光, 리위, 캔동쉬 등등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, 근데 저 뒤에 건 또 누구야? 이 흑사회 바닥에 대해 좀 아는 놈이 소개를 하다가 또 그 뒤에서 뒤따라 들어가던 놈을 보더니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신비한 놈은 누구냐고요? 네,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, 그렇게 구경꾼들이 뒤를 쫙 내서 리정광 일당들이 들어가는데, 왔니?
그 안에서는 글쎄 이 술 냄새가 그냥 콱콱 풍기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이 따샤오깡주 일당들이 놈들을 기다리면서 술을 딱 한 잔만 한다던 게 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처마셔버린 거였었으니 말입니다. 아니 그건데 얘네 면상들이 왜 이렇게 자상하야? 뭐 다들 모범생들이야? 위소정이 야네가 너그 삼촌이 맞니? 놈들은 이미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이 비틀비틀거릴 정도로 취했었다고 하는데, 이런 이 범생인 면상들로 이거 힘이나 제대로 쓰겠니? 하지만 철컹 그 리정광이 뒤에서 부하놈이 대문을 철컹하고 닫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밖에 구경꾼들 형님들 문을 왜 닫으시는 겁니까? 형님들 우리도 좀 구경하입시다. 쾅쾅쾅. 아니 우리가 언제 리정광 형님이 솜씨를 구경해 보겠냐고요. 이 밖에 구경꾼 놈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의견이 매우 많은 거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뭐야? 하하하하. 이 따강주라는 놈이 갑자기 시원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지금 쪽팔려서 그러는 게지. 저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우리한테 얻어쳐 맞으면 얼마나 쪽팔리겠네. 그래서 문을 닫은 게 맞지. 하하하. 네, 그 따샤오깡주가 지존 생각에 빠져 빵빵 터졌었지만, 하지만 이놈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리정광이 손을 쓰게 되면 그건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닐 거고, 이 다른 일반 구경꾼들이 보면 안 될 정도로 될 테니 이 문을 닫은 거라는 사실을요. 이어 리정광이 이 곁에 위소정을 척 보는데 이놈은 귀싸대기를 맞아 볼이 퉁퉁 부어오른 것 둘째치고 이 얼굴에는 눈물 자국까지 남아있는 게가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싸우정아, 리정광이 얘기하는데, 너는 보통 집안이 자식이 아니고 위조민이 아들이다. 그러니 너 어차피 평범한 인생을 즐기기에 글렀어. 이제 너 살면서 수많은 저러한 예의가 없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거든. 그러니 너도 어차피 피할 수는 없는 인생이니 맞받아 싸워라. 이 삼촌이 어떻게 하나 잘 봐라. 네, 이는 그 19살인 위소정이 받은 첫 번째 사회 가르침이었었으며 그는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간지럽고 닭살 돋고 올라오는 멘트 이거 뭐야 이거. 정작 그 따샤오깡주는 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, 이어 리정광이 검은색 양복을 척 벗어서 이 곁에 부하놈을 주고 이 흰색 티셔츠의 손목에 단추를 풀어 제끼는데, 꽉꽝거 요번에 이 기회는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이 리정광을 대신에 나서려는 놈이 누구냐고요? 네, 그건 까오저젠도陈훈광도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. 아까 밖에 구경꾼들이 알아보고 놀라 입이 떡하니 벌렸던 바로 그 신비한 놈이었다고 하는데, 이 놈은 키 189에 실하지 않고 탄탄한 몸매였었는데 혼자서 척 나섰는데, 하지만 너네 지금 뭐야? 그 따샤오깡주가 매우 휘두그레해하는 거였다는데, 야 너네 그 뒤에 것들은 다 함께 아이 달리니? 네, 그 리정광 일당을 뒤에서 담배에다 불이나 쳐 붙이면서 이 멀리 쩍 서서 구경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따샤오깡주가 매우 억울해하는데, 우리는 7명인데 너희들은 6명. 이 원래 너희들이 약세여서 다 달려도 시원찮겠는데 지금 니 혼자서 우리들과 하겠다는 게야. 그러자 이 신비한 놈이 이 피식 웃으면서 요 달리라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데, 이것들이 우리 따샤오깡주를 아주 그냥 개호구로 보는데, 야들아 야네한테 우리 텐진시 흑사회 맛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라. 다들 달려라. 따샤오깡주의 고함 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와! 이 놈들이 다들 와 하고 달려들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신비한 놈이 글쎄 이 권투 자세를 척 잡더니 이 슉슉 퉁퉁퉁 다짜고짜 이 앞에서 달려드는 새 놈을 이 쿵쿵쿵 단방에 때려 눕히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야? 권투 선수야? 야야, 다들 제정신 똑바로 차려라. 이 놈이 이거 그 웬만한 놈이 아니다야. 뒤에서 샤오깡주가 이 나머지 두 부하놈을 이끌고는 핑! 이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빼드는 거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
이 신비한 놈도 양복을 뒤로 휙 날리더니 이 허리 양쪽에서 핑핑 이놈도 칼 두 자루를 뽑아드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이 군대들이 쓰는 완도, 즉 구부정한 쌍곡도로 말이죠. 그래서 이 샤오강주의 부하놈들이 살짝 당황하는데 아까 맨주먹에서도 세 놈이나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또 이러한 전업적인 쌍곡도를 빼들다니 말이죠. 하지만 뭐야 쫄기 뭘 쫄아. 쟨 혼자이고 우린 세 명이다 이거더라. 쑤셔라. 이 샤오강주가 나서며 달려드는데 휘휘쿠쿠 휘휘쿠쿠 그 신비한 놈은 이 쏜살같이 움직이면서 쿠쿠쿠 이 세 명을 아주 그냥 마구마구 쑤셔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물론 치명타는 피하고 무릎과 팔, 이 어깨에다가 쑤셔줬지만 말입니다. 샤오강주야! 아우야! 여러분, 다강주와 샤오강주는 친형제간인걸요. 너 이놈 대체 뭐하는 놈이야? 그러면 여러분, 이 혼자서 막 날아다니던 신비한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그는 바로 베이징이 딴켜왕 바이샤오항이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 베이징이 강호바닥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쏴이부고 짜다이, 쳐부고 샤오항이라고. 짜다이보다 더 잘생길 수는 없는 거고 그 바이샤오항보다 더 잘 싸울 수는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. 이렇듯 그 시절 주먹 싸움이든지 칼 싸움이든지 이 바이샤오항은 막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형! 병원 좀요. 이 칼에 찔려 쓰러진 샤오강주가 낑낑거리는 거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놈들 쪽에 두 발로 서 있는 거는 다강주와 그 아가씨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. 그래. 이 다강주가 급히 핸드폰을 빼드는데 아니지 이놈아. 바이샤오항이 곁에서 노노노를 하는데 너도 따끔하게 칼 좀 맞고 그 다음에 야네랑 사이좋게 함께 가라. 오라. 너 여기 와서 그냥 한 칼만 맞자. 그 바이샤오항이 칼을 휙휙 저으며 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딱! 네, 그 다강주라는 놈이 갑자기 권총을 빼들더니 딱! 그 바이샤오항이 어깨를 툭 하고 날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 그리도 나니? 니 그렇게도 잘 싸운다는 아야? 그럼 어디 함 이 권총 앞에서도 날아봐라! 땅땅땅땅! 네, 하지만 이 다강주는 더 이상은 사람 쪽으로 못 쏘고 땅땅땅땅 그 놈들 앞에 땅바닥을 향해 미친 듯이 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때 땅 갑자기 또 바이샤오항이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더니 그 다강주한테 와서 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엄마야 총소리다야 빨리 튀어라 와. 그 밖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이 총소리를 듣자 와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였다는데 그 주먹 싸움이고 칼 싸움이야 뭐 멀리쯤 서서 구경을 해도 아무 일 없겠지만 권총은 아니잖아요. 이어 바깥이 시끌벅글해지자 까우저jen이 얘기를 올리는 거였다는데 큰형님 저 구경꾼들이 도망을 가면서 무조건 신고를 하는 놈이 있을 겁니다요. 이는 뭐 그냥 주먹 싸움이 아니니까 말이죠. 그러니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 먼저 여기를 뜨는 게 어떨까요? 그러자 네 말이 맞다. 리정광은 머리를 끄덕이고는 그 바이샤오항을 부축하여서 부랴부랴 자리를 떴었다고 하는데 이어 병원으로 데려가니 그 바이샤오항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다강주 이놈은 워낙에 사람을 죽일 담력도 없었고 바이샤오항이 어깨를 향해 쏜 거였었으니 말이죠. 하지만 어찌됐든 총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경찰들이 움직일 테고 그러니 또 그쪽에 반서를 해야겠죠. 아님 또 수사가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질 테니 말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또 자다이를 찾아 반서할까요? 네, 요번에 아니죠. 요번에 위사오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니 이놈이 애비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리정광이 위조민한테 전화를 하여서 이리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 위조민은 그런 일도 있었어? 이거 또 우리 정광아우한테 또 큰 신세를 지게 되었네 그래? 그래서 아까 그 빤썰에 죽은 놈은 없겠지? 그러자 리정광은 당연하죠. 뭔 요간 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
이 리정광이 머릿속에 갑자기 뭔가 쓱 스치는데. 자, 잠깐만 있어보자. 그 아까 은하가 총을 쐈니? 네, 아까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 따강줄을 맞힌 총알이 누가 쏜 건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 아까 총을 쏜 놈이 대체 은하야? 리정광이 묻자. 전데요, 형님의. 여러분, 누군지 아십니까? 그건 바로高泽健도 아니고陈洪光도 아닌 리윈이 손을 척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지금도 분명 리정광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눈가리는 그 텐둥씨 쪽으로 바라보면서 말이죠. 순간 리정광은 걱정이 확 몰려왔다고 하는데 리윈아, 너 아까 따강주 그놈이 어디 쪽을 쐈니? 그러자 리윈이 얘기하는데 형님의 네, 당연하게 그 대가리 큰 놈이 어깨를 쐈죠. 예. 저도 뭐 그만한 눈치는 있습니다요. 그러면 여러분, 아까 그 따강주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놀랍게도 그들 쪽은 이미 초상집이 되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리윈이 총알이 그 따강주의 어깨에 맞힌 게 아니고 심장에 명중을 했었으니 말이죠. 리윈이 눈동자를 똑바로 뜨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제대로 명중을 했겠냐고요. 하지만 리정광 일당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합니다. 또한 그 뒤에도 따강주가 연락이 없으니 뭐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난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지난 뒤 삐리리 리정광이 전화가 울리는데 뭐야, 이 전화번호부에도 없는 놈이네. 왜? 뉘기야. 왜? 하지만 전화 저쪽에서는 여전히 조용한데 뭐야, 장난 전화야? 리정광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 전화 저쪽에서는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다는데 리정광이 너 잘 살고 있니? 너 내 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잘 살고 있냐고. 그러자 여러분, 이게 뭐겠습니까? 딱 그 리정광이 걱정을 해왔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? 네 뉘기야. 그때 그 자동차 판매점에서 그 대가리가 커다랬었던 동생놈이야. 왜? 네 형이 죽었니? 그러자 그래 이놈아. 저쪽에 샤오강주는 이미 술을 얼마나 마시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싹 쉬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그냥 대체 뭔 일인데? 대체 무슨 큰 원한이 있다고 내 형이 심장에다 총을 쏜 건데 너희들 사람이야 악마야? 그러자 리정광도 한숨을 내쉬는 거였다는데 우리도 일이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. 만약에 그날 네 형을 죽일 거였었더라면 너까지도 내 싹 다 함께 보냈을 게 아니겠니? 그래, 너 지금 어디야?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 형 곁으로 보내줄게. 그래서 뭐시라고 리정광이? 너 그만 뭐라고? 내 형을 죽인 거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내까지 죽이겠다고? 너희들 그러고도 인간이가. 네, 그럼 왜 항상 정이 넘치던 리정광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도 냉정하냐고요? 왜냐면 이게 바로 진짜 강호였었으니 말입니다. 만약에 리정광이 미안하게 됐어. 우리 애가 어깨로 쏜다는 게 그만 가슴을 맞아내 그려? 용서하오 하고 얘기를 해도 그게 어디 용서가 되겠습니까? 너 어디야? 너까지도 형한테 보내줄게. 비록 냉혹하긴 하지만 강자만이 살아남는 이 바닥이 바로 그 흑사회 바닥이 아니겠냐고요. 리정광이! 너 잘 들어둬라. 내는 이미 가족들과의 인연은 모두 다 끊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있지? 그건 바로 너 리정광과 위사오정, 위조민 너희들을 싹 다 죽이는 게 다 알아들었니? 내 언제라도 너희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걸 까먹지 말라. 하지만 저쪽에 리정광은 시끄럽고 네 지금 어디야? 그 위치를 대라. 만약 너가 원한다면 내 리정광이 혼자서 찾아가서 우리 딴표하자. 와이 큰 대가리야. 하지만 툭 전화가 확 끊어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, 리정광 형님이 남긴 이 유일한 사진을 보셨죠?
이거 마지막에 잡혀서 이 들어갈 때의 모습인데 빙그레 웃고 있잖아요. 이렇듯 생사를 이미 뛰어넘은 분이신데 이 까놈이 협박이 쓰게 보이겠습니까? 하지만 리정광과는 달리 위주어민과 위사오정은 달랐었다고 하는데 이놈들도 샤오강주의 전화를 받았었지만 제대로 찔 얼었었다고 합니다. 하여 한때는 감히 그 바깥 출입도 못했을 정도로 말이죠. 그럼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냐고요? 네, 어림도 없겠는데 이 샤오강주라는 놈은 정말로 계속해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또 한 번 일을 크게 친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건 썩 나중의 이야기니 그때 가서 또 다시 하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